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30대 여성에게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요. 그래서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본인이 관련해서 이 전재만 씨의 재산을 찾은 게 있다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미니로 3분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제 아버지 통장에는 29만 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아직 환수 못하겠다고 버티는 돈이 1,000억 원이나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뭐랄까요, 돌발적인 사건이죠.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다가 시계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가 발각이 되자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전재만 씨 이름이 그때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전두환 씨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가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잠깐 등장했는데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호화주택, 전재만 씨 소유의 호화주택을 추적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문인 것 같아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추적자 안민석. 이런 사건은 아무도 안 볼 때부터 추적을 하세요. 2013년에 이 호화주택 관련 서류를 확보하셨다고요? 네, 그때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하고 전두환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앙숙의 악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예. 네, 그렇죠. 전두환 재산 추징 특별법이 막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예. 그 와중에 제가 전두환 쪽의 재산을 찾는 일을 했었는데요. 마침 제 지역구 오산에 큰아들 이제 전재용 씨의 땅 소유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국구로 다 한수를 다 했어요. 15만 평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이제 포도밭,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3년 여름에 일주일 동안 이 재산을 찾으러 다녔죠. 그러니까 차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재남 씨 직접 소유가 서류로 확인된 겁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장인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장인의, 예. 예, 그 현지에 있는 그 지인이 또 열심히 도와주셔서 보니까 그 계약서를 찾아냈는데요. 계약서요? 장인하고 그 전재만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아, 공동 명의로. 예, 해명은 장인의 소유라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를 추적해서 찾아봤더니 공동 명의로 돼 있더라. 놀라운 사실이 그 고급 와인, 아주 고급 와인인데요. 예.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프리미엄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온다도로가 그때 정상회담의 금배 와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하. 이 전재만의 와이너리 다이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나파밸리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생산한 것을 G20 정상회담에 금배 와인으로 온다도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바소라는 거는 유명해요. VASO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전두환 아들이 만드는 와인이에요. 의원님. 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이런 일을 왜 계속 하십니까? 아니, 진실을 추적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최순실도 재산 환수법이 되더라도 최순실이가 지금 만약에 정유라한테 다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놨을 경우에 예. 이것까지도
그 환수에 해당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제만 재산을 이걸 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고 자기 아버지 전두환의 재산은 불법 취득한 재산일 텐데 이걸 우리가 눈 뜨고도 환수하지 못한다는 게 법의 맹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전재남 씨 이 명품 시계 사건이 4년 후에 터질 걸 알고 4년 전에 이게 추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13년에 제가 이걸 확인한 것을 언론에 알렸는데요. 그때는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제대로? 그때 보도는 되긴 됐는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죠. 네, 그때는 의원님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게 시계가 화제가 돼서 잠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재산도 추적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저희가 잠깐 연결한 거고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뒤지다가 포기하고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있는 외교관 한 분이 저에게 와인을 선물을 주시면서 예. 이 와인이 전재만 씨 와이너리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래서 그 포기했던 와이너리를 위치를 알게 됐어요. 예, 대단한 스토리가 신기하죠. 아니네요. 예. 신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라도 추적해왔던 게 이제 밝혀질 기회가 왔으니까 앞으로 그 얘기도 쭉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분 이렇게 아무도 안 시키는 일주로 혼자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빵 터지는. 자, 네. 전재남 씨 재산도 추적하고 있었네요. 네, 추적자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끝인가요? 뭐, 제목 정도 한두 개 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시간이 없다고 제작진이 그렇군요. 보내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난리가 났네요. 시간이 없다고. 못 봤습니다. 인터뷰하다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2대 사태,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진 시발점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정유라 사태. 이때 교수실을 주도하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렸던 김혜숙 철학과 교수가 첫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교수 직선제로 뭐 총장을 뽑은 경우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번에는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그리고 졸업 동문도 참여하는 직선제인데 이건 처음 아닙니까? 네, 제가 그 다른 학교 케이스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규모로 동창이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동문까지도 참여했는데 뭐랄까요, 이화여대를 구성하는 전원이 참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방식을 총장 선출 방식으로 택한 거죠? 이화 커뮤니티의 어떤 하나의 그 공통의 과제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네, 130년 만에 겪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나의 그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선출 방식은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기본 논의는 저희 구성원들 내에서 나왔고요. 예. 또 교수평의회 그리고 학생회, 직원노조, 동창회 그런 그 사자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소감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워낙에 선출 방식이 이례적이어가지고 네. 제가 선출 방식부터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방식을 정해놓고 학생들도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까? 거의 한 50% 지금 9천 몇백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대단히 높네요.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이 제가 본 기사로는 거의 90몇 프로, 100% 가까이
교수님을 총장으로 뽑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130여 년 만에 첫 직성제 총장이신데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선거에서 이렇게